안녕하세요. 12월 2일 매식경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업은행 인턴 자소서 잘 쓰고 계신가요? 자, 여러분, 은행뿐만 아니라 나머지 지금 남아있는 기업들 무조건 쓰셔야 돼요. 지금 12월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아직까지 매식경을 모르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주변에. 많이 좀 알려주세요. 우리 같이 공부하고 같이 얘기 나누고 그러면서 서로 성장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모르신 분들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첫 기사 볼게요. 이거 무슨 우울한 소리야. 뭐 이런 기사가 될 수 있겠죠. 비대면 감원 한파 부르는 빅4은행 3년간 최소 4천 명 줄인다. 여러분도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이거 계속 뭐 줄어드는데 갈까?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내가 왜 금융권으로 가려고 하는지, 왜 은행에서 뭐를 하고 싶은지 그런 것들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단순하게 지금 은행 취업만을 위해서 그냥 음, 습관적으로 내가 뭔가 필기 준비하고 뭔가 그냥 준비하는 과정만 거친다면 이제 취업의 방향성 자체가 약간은 우리부터 조금 더 변화시킬 필요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면 확고한 목표 의식이 있다면 인원이 줄어도 어차피 어쩔 수밖에 없이 신입을 뽑아야 되는 거예요, 기업들은. 근데 그 채용 규모가 주는 것뿐이고요. 그럼 이렇게 된다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준비를 이제 좀 덜 하는 사람들은 아예 은행권을 보지도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럼 준비를 한 사람들은 제가 봤을 때는 영향은 물론 인원이 줄면 있긴 하겠지만 그래도 준비를 한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크게 우리가 걱정할 부분은 아니다. 자, 중요한 거는 기사에서 시중은행 인력 감축 현황이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데 제가 이거에 대해서 계속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가 없다니까. 고정비가 지금 굉장히 큰 이슈인데 그 고정비를 줄이는 거에 가장 큰 것은 인건비다. 이거는 은행뿐만 아니라 모든 회사들이 이렇게 간다. 근데 산업의 패러다임 자체가 비대면 시장으로 많이 넘어가고 있는데 굳이 비대면에서 영업이 잘 되는데 은행원이 그러면 왜 필요한가? 그거에 대해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우리가 고민을 해보고 우리가 그럼 조금 더 내가 조금 더 경쟁력을 갖추려면 어떠한 부분을 노력해야 될까? 그런 것들을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제가 지금 내년을 준비해서 예를 들어서 처음 지금 비전공자나 아니면 금융권 준비를 하시는 분들 처음부터 따라오시라고 금융권 취업 그 지원 동기 1편, 2편 이렇게 지금 올라가거든요. 그거 꼭 따라서 한번 꼭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주입식 교육이 아니라 제가 그 영상을 올리고 제가 여기 1편 링크 걸어드릴게요. 그럼 1편, 2편부터 뭐 자격증 앞으로 그런 얘기도 계속 할 거니까 쭉 한번 따라와 보세요. 자, 신한, 국민, 하나, 우리은행 등 시중 4대 은행들이 앞으로 3년간 4천 명 이상 감원한다. 그래서 50대 초반까지 명예퇴직 범위가 넓어진다. 이거 어제 말씀드렸죠, 명예퇴직금. 자, 그래서 결국은 뭐냐? 올해도 은행들은 55세 전후 회원들을 내보낼 방침이다. 여러분들 지금 20대 만약에 내가 28이야. 그럼 55세까지 하면 적어도 27년 근무하는 거 아닌가요? 그럼 27년 근무하면 그게 적은 거예요? 절대 근속 연수가 적은 게 아니니까요. 그리고 우리는 약간 사고를 좀 더 넓게 할 필요가 있어요. 왜? 제가 말씀드렸지만 은행에서 일하다가 다른 좋은 것들에 여러분들 커리어를 쌓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길 수도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뭐 새로운 도전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기 때문에 내가 무조건 평생 일하는 것도 좋지만 평생 일한다는 사고를 갖는 순간 내가 어찌 보면 더 도태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을 하는 건 좋지만 계속해서 뭔가 사고하고 업무의 연장선에서 이것들을 어떻게 연결시키면 조금 더 좋을까 그런 것들을 끊임없이 고민을 해보는 게 결국은 좋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계속 아무튼 이런 추세는 앞으로도 계속 될 거래요. 왜? 계속 나오잖아. 비대면 금융이 대세됐고 카뱅 등 인터넷 은행들이 급부상하면서 기존 은행들은 고비용 구조를 개선해야 생존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상당하기 때문이다. 제가 다 말씀드렸죠. 자, 은행들의 경영 효율성 지표 중 하나인 영업이익 경비율 CIR을 보면은 이렇게 되는데 이거 제가 며칠 전에도 말했는데 판관비가 많이 든다고 했어. 여기 그대로 나오잖아요. 판관비 차지하는 비중 50에서 60%가 인건비다. 그쵸? 인건비 줄여야 된다. 그래서 전보 지금 통폐합을 하는 거다. 그래서 뭐 색다른 건 없어요. 색다른 건 없기 때문에 이러한 우리가 산업의 방향성에 대해서 이렇게 시장이 흘러가는구나. 거기까지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번에 새로 부임된 분이죠. 김광수 회장님. 디지털 전환, 친환경은 은행 생존 미션이다. 그래서 은행연합회 운영 키워드는 앞으로 보다 신뢰, 안정, 전환, 진화.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자, 김광수 신임 은행연합회장이 디지털 은행으로의 전환과 친환경 은행으로의 진화는 생존을 위해 반드시 변해야 한다. 그러니까 은행연합회장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디지털 은행으로 전환. 이게 첫 번째 미션. 두 번째는 친환경 은행. 이 두 가지 키워드를 여러분들이 조금 더 알고 가면 좋다는 거죠. 그렇죠?
왜? 어차피 각은행들은 은행 연합 회장님이 뭐라고 한 얘기에 따라서 움직일 가능성이 크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하나의 방향성들을 여러분들 또 하나 체크를 해주시고요. 자, 밀레니얼 세대 중심의 인구 추기동, 그다음 4차 산업혁명과 코로나로 촉발된 비대면 디지털 경제 확산. 그러니까 세 번째기는 은행에게도 거스를 수 없는 바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러한 키워드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될 것 같다. 그래서 보시고 여기에 이제 내용 중에 은행의 안정성을 강조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뭐냐면 대한민국에서 그 많은 금융기관들 중 특히 은행을 많은 고객들이 선호하고 많이 찾는 이유가 어찌 보면 안정성이라는 이런 중요한 그 측면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은행연합회장님께서 안정성을 강조한다고 했고요. 자, 3조 현상, 3조 현상은 성장성과 수익성의 발목을 잡고 있고 예정된 수순으로 다가올 테이퍼링과 금리 인상은 이렇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있다. 그래서 상호 발전 위해서는 뭐예요? 은행의 안정적인 건정성, 수익성, 성장성 이게 확보돼야 된다. 이거 너무나 당연한 말인데 그냥 다시 한번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러한 것들, 금융권 화두 ESG 이거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내가 만약에 취업 준비를 하면서 몰랐다라고 하면 ESG 환경사회 지배구조에 대해서 조금 더 신문을 찾아보든 뭘 찾아보든 그러한 환경이나 그런 구조를 읽고 거기에서 은행이 친환경적으로 할 수 있는 역할, 지점이 할 수 있는 역할, 그게 뭐지? 그런 것들을 한번 우리가 고민을 해보는 게 굉장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세 번째, 우울하죠. 대학 졸업 후 구직 포기하는 청년들 OECD 만년 꼴찌. 이거 꼴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심각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제가 어제도 블로그에 글을 썼지만 지금 제가 뭐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영상으로도 만나고 있지만 어찌 보면 글로 또 표현하는 것들이 좀 더 와닿을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블로그도 여러분들 글을 한번 보시면서 그쪽에서도 좀 소통을 해보시고요. 참 그런 것 같아요. 자, 결국은 이러한 것들이 뭐 실업률 통계를 우리가 볼 이유가 없죠. 결국은 우리나라에서 지금 취업하기가 힘들다. 고학력을 요구하거나 청년들이 선호하는 일자리 증가 속도가 대졸자들 따라가지 못한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산업의 패러다임, 취업 시장의 변화를 일으켜야 돼요. 일으키기 위해선 우리가 힘이 세져야 되겠죠, 당연히. 자, 지금 계속적으로 취업 시장의 어떤 프로세스, 그 다음에 어떤 일정한 규칙, 공식 이런 것들이 적용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었고 기업들 입장에서도 우수한 자원을 선발해야 되는데 솔직히 스펙이 좀 더 없다 보니까 우수한 건 아니잖아요. 그쵸? 근데 하지만 기업에서 여러분들 일일이 뭔가를 알 수는 없는 그런 환경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적용됐지만 앞으로의 그 취업 프로세스 중에 선발하는 그런 기준이라든가 일정의 뭐 툴 그런 것들을 저는 변화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야지 그것도 기업들이 살아나갈 수 있는 하나의 방안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힘들게 자소하고 인적성 뭐 하는데 저는 솔직히 그래요. 인적성이랑 필기평가가 물론 도움이 되겠지만 내가 하고 싶은 일, 그 직무를 하는데 얼마나 도움이 되겠느냐. 물론 취준생으로서 당연히 그런 것들을 해야 되겠지만 조금 더 직무적인 관점에서 이런 것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뭐 미리 기대하고 우리가 뭐 기업을 이렇게 바꿔라 그렇게는 솔직히 못하잖아요. 우리가 맞춰야 되는 건 맞는데 여러분들이 이 힘든 시장을 잘 이겨내서 다음 세대 물론 그것까지 생각하면 힘들겠지만 그래서 조금씩 사회 구조라든가 이런 문화들을 바꿔가면은 결국은 우리가 나중에 취업과 진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면서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을 찾을 수 있는 그러한 환경들이 좀 조성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저한테 힘을 실어주세요 많이. 그래서 많이 이제 어필할 수 있게. 자, 다음은 소상공인 신용대출 뛰어든 네이버. 네이버가 소상공인 신용대출까지 뛰어들었네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러분, 어, 이 플랫폼이라는 게 굉장히 이제 무서운 거죠. 네이버. 와. 그러니까 네이버가 안 하는 게 없잖아요, 여러분. 안 하는 게. 어, 참. 그러니까 이런 것들로 인해서 많은 것들이 지금 변화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이버 파이낸셜은 미래에셋 캐피탈과 함께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사업자들을 위한 신용대출 상품 미래에셋 캐피탈 스마트 스토어 사업자 대출을 시작한다. 그러니까 지금 네이버가 컨셉을 잘 잡은 게 뭐냐면 네이버에서 스마트 스토어 여러분 많이 하잖아요. 물건 많이 파는 거. 근데 의외로 스마트 스토어 하는 분들 중에 20대 분들 여러분 되게 많아요. 30대도 많고. 그리고 40대는 왜 하느냐? 투잡으로 하는 거예요. 왜 직장이 그 안정된다고 생각한다고 하더라도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 그러니까 지금 모든 사람들이 관심 있는 게 뭐야? 재테크, 부동산, 주식, 그다음에 투자, 투잡을 넘어서 쓰리자.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취업이라는 것만 놓고 하나만 하기도 벅찬데 여러분들 이게 끝나면 또 다른 것들이 엄청나게 많다고요. 근데 이 네이버에서는 되게 타겟팅을 되게 잘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사업자들이 많기 때문에 그 사업자들이랑 실용대출 주기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 또한 여기서 누군가 개발을 했겠죠. 이런 기획을 내고 그러니까 그것들을 누가 할 수 있겠냐고요. 관심이 어느 정도 있는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연계해서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분명히 이거 수요 무조건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신용대출을 받는데 사업자 대출을 받는데 그냥 일반 은행 가서 받으면 뭔가 번거롭고 뭔가 힘들고 뭐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네이버와 연계해서 한다고 하면 뭘까요? 스마트 스토어를 운영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사업자 대출을 해주는 거니까 스마트 스토어에 운영되게 좀 더 편하게끔 뭐 서류도 덜 받을 수 있겠고 한도도 좀 더 올라갈 수 있겠고 금리도 좀 더 메리트 있겠고 그러면 굳이 다른 은행 가서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한 거라고요, 이런 거. 이 상품은 기존 금융권에선 자격 조건이 충족되지 않아 대출이 어려웠던 금융소외계층인 중소상인국민 위한 서비스다. 그러니까 1금융권에서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가지만 그렇지 못한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되게 힘들 수 있거든요. 그럼 그러한 분들은 네이버에서 이렇게 받을 수 있다는 거죠. 보세요. 서류 발급 지정번호 수수료도 얼마나 편해요. 기존의 사업자 대출은 사업자에 대한 정보 부족, 높은 폐업률 등을 이유로 대부분 담보 보증을 요구하거나 오프라인 매장이 있어야만 대출을 신청할 수 있어. 이거 일반 뭐 오프라인에서. 그러면 내가 만약에 온라인 스토어, 스마트 스토어를 개설했는데 사업장도 없어. 그 다음에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어. 막 그런데 담보가 없기 때문에 금융권에서는 돈을 주기가 힘든 거예요. 너 담보 갖고 와. 그러니까 이런 거야. 한마디로 돈을 빌리려면. 그래서 결국 온라인 사업을 시작한 사람도 어떻게 해요? 고금리 대출을 쓸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고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네이버가 이걸 냈다. 자, 연 15에서 24%면 엄청 센 거죠. 그럼 엄청 비싼 금액을 주고도 이런 대출을 하는 사람들은 왜 할까? 필요하니까 할 거잖아요. 근데 네이버가 이러한 적절한 수요와 이러한 니즈를 잘 파악해서 이러한 것들을 지금 냈다는 거죠. 그래서 네이버 파이낸셜은 매출 흐름, 단골 고객 비중, 고객 리뷰, 반품률 등 스마트 스토어에서 실시간으로 생성되는 이런 것들을 만들었다. 와, 봐봐요. 대출 한도는 최대 5천이고 금리는 3.2에서 9.9. 자, 이 대출 금리와 이 대출 금리 여러분들이라면 똑같은 상황이라면 뭘 받을 거예요? 당연히 이거 받겠죠, 당연히. 그리고 네이버가 또 가진 강점이 뭐예요? 이런 거 한 방 띄워놓으면은 여러분들 다 지금 요즘은 매스컴의 홍보, 마케팅이 굉장히 중요한데 내가 갖고 있는 플랫폼에서 내가 그냥 던지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냥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복잡한 서류 발급이나 지정 방문 없이 1분 안에 확인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주변에 누군가가 뭐 아시는 분들이나 뭐 친척분들 중에 이런 상황 자영업자분들이 계시면 어떤 대출을 추천해 주겠냐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약간 생각을 좀 더 깊숙이 해본 거죠. 그냥 공부만 하는 거는 그냥 있네 끝. 하지만 이거를 내가 좀 더 활용하겠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뭐 만약에 블로그를 하고 있거나 인스타를 하고 있다. 그럼 이거를 직접 내가 마케팅 해보고 이것들을 한번 전파해보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고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들이 은행 영업을 하고 은행에서 은행원을 하고 아니면 일반 회사에 가서 뭐 기획을 하고 마케팅을 하고 지금 요즘에는 마케팅이 없이는 절대 안 돼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도 직접 해봐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대학생분들 그 다음에 취준생분들 그리고 20대 분들한테 추천하는 거는 SNS에 대해서 본인들이 지금 해보는 게 중요해요. 인스타도 물론 중요하고 다 중요한데 저는 일단 블로그를 좀 해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그런 과정들을 제가 다음 달 1월 달부터 넣을 거예요. 그러니까 취업 준비를 하건 뭘 하건 우리가 어떠한 일정의 틀 속에서 내가 뭔가를 하고 있지만 그 근거를 남기기 굉장히 어렵거든요. 근데 그 근거를 차곡차곡 쌓아 놓으면은 언제 어느 순간 여러분들한테 뜻하지 않은 기회가 반드시 올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작업들을 저는 취준할 때부터 뭔가 시작을 하게 된다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굉장히 큰 자산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러한 측면도 우리가 이런 기사를 보고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거죠. 그냥 단순하게 실용대출 넘었네? 여기서 끝이 아니라 사고를 계속적으로 확장시키는 그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필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보기엔. 자, 신한은행 행장 직속 디지털 혁신단 신설했다. 하나의 신한은행 이슈죠. 네. 신한은행은 진정한 디지털 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뭐예요? 디지털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니까 일단 뭔가를 하니까 사람을 끌어오고 여기서 뭐예요? 혁신 조직 자체를 새로 신설했다고 하잖아요. 왜? 왜 한 거예요? 그만큼 중요하니까. 그만큼 중요하니까. 그러고 나서 외부 전문가까지 영입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행장 직속이라고 하는 건 다이렉트로 그만큼 뭔가 속도라든가 방향 그 다음에 이러한 비중을 크게 둔다는 거죠. 그래서 디지털 혁신단을
신설했다. 그래서 뭐 이거는 뭐 그냥 쭉 보시면 되고, 이만큼 은행도 지금 빅데이터 사업에 대해서 이해가 높은 사람, 그런 사람들이 영입을 해서 뭐예요? 금융과 빅데이터의 조합,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한다는 거죠. 자, 또한 은행권 최초로 디지털 정보통신 기술 ICT 수시 채용, 그다음에 이런 특별 전형을 도입해서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100명을 선발했다. 그러니까 지금 디지털이나 IT에 관심 있는 분들은 금융권에 관심을 가지면 굉장히 지금은 좋은 것 같아요. 근데 그냥 IT뿐만 아니라 IT와 금융의 이런 절묘한 조합, 이런 것들을 어떻게 어필하느냐,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마치고요. 뭐 나머지 내용이 있지만 오늘은 이쯤에서 마치겠습니다. 자, 오늘도 화이팅 하시고요. 오늘도 출첵 밑으로 쭉쭉 남겨보세요.